페이지 넘겨서요. 몇 번이었더라? 12번, 13번, 14번 이제 설명을 할게요. 12번. 전화량이 각각 플러스 3Q이다. 얘들아, 이제 Q라고 하는 거에 이제 Q라고 하는 게 어떤 정기적인 양을 말해. 예를 들어서 전화량은 플러스 전화량, 플러스 1쿨롱, 플러스 2쿨롱 이런 식으로 전화량을 적어주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Q라고 했다,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적인 전화량을 그냥 Q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3Q 뭐 이렇게 내가 정했다면은 뭐 플러스 6Q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Q이다. 일단 얘기는 마이너스 2쿨로 그렇죠. 그래서 이 특정적인 전화량을 이제 표시할 때 Q라고 단위를 쓰는데 처음엔 다소 어렵지만 아무런 의미는 없어요. 얼만큼의 전화량을 말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자, 두 번째. 그리고 R만큼 떨어져 있다. 이 중심 거리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다. 자, 그런데 두 도체구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F였다. 잠깐만. 여기 이제 A가 있고 이제 B가 있다고 쳐. 얘가 여기에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과 자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이 어때요? 같아요. 항상 전화량에 속으면 안 된다 그랬죠. 자, 항상 힘은 쌍으로 생기기 때문에 같은데 이 힘을 그냥 이제 이 힘을 F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문제 조건이에요. 자, 두 도체구를 접촉시켰다가 뗀 다음에 그러면은 자 플러스 3Q와 마이너스 Q가 더해지게 되면은 여기서 플러스 Q가 이동을 해서 중성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고 플러스 2Q의 전하가 남죠. 각 물체의 전하량의 총합은 물체 붙이놓더라도 전하량의 총합은 변함이 없다. 전하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2Q를 두 물체가 똑같이 나눠 가지게 되면은 얘네들은 플러스 Q, 플러스 Q 뭐 이렇게 변하겠죠. 이렇게 해서요 거리를 이제 2R로 만들었어요. 아까는 이제 R이었는데 거리를 두 배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플러스 Q가 되고 이제 플러스 Q가 되었다. 이때 얘네에 작용하는 전기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는가? 자, F라는 힘에 비교해서 이제 식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제 여기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이 녀석의 전기력의 크기는 쿨롱 상수 곱하기 거리의 제곱분의 한쪽 전하량 곱하기 다른 쪽의 전하량 뭐 이런 거죠. 요거는 이제 필요가 없고 그러면은 요런 대입을 원래 해보는 겁니다. 요런 걸 처음에 잡아당 힘의 크기는 요 힘의 크기는 거리가 R이니까 R의 제곱분의 전하량을 곱해주세요. 플러스 3 마이너스 1 그러면은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전체가 이제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이때는 얼만큼이 되냐면은 이때는 거리가 2R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Q 플러스 Q니까 플러스 1 곱하기 플러스 1 그래서 부호가 같아지면은 요거는 청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곱해서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왔다 이러면 다른 거니까 이제 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힘의 크기를 이거 F라고 했다면 이 힘의 크기는 이제 얼마인가 뭐 이렇게 비례식으로 구해보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요놈들 한번 볼게. R의 제곱분의 3배 자, 2R의 제곱분의 1은 F 대 X 자, 이제 지워나갑시다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요것도 이제 R의 제곱 없어질 것이고 2의 제곱 남죠. 자, 이거를 정수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2의 제곱 곱해줘야 됩니다. 그치? 그러면은 얘는 12 대 1이 됩니다. 그래서 x는 얼마가 되냐? x는 12분의 f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치?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전기력의 크기가 얼만큼 뭐 커질 거냐 작아질 거냐 할 때 일단 원래 있던 힘 곱하기 자 뭐에 비례한다? 전하량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배 그 다음에 거리는 2배니까 2의 제곱분의 1배 그렇죠. 그래서 얘는 12분의 f 이렇게 구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고 혹시 어려울까봐 비례식으로 적어봤어요. 알겠지? 그래서 연습이 조금 많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얘들은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꾸 이제 식 좀 눈에 띄게 하면서 식 좀 눈에 익히려고 하는 거고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답은 12분의 1F 또는 12분의 F가 되고요. 자, 13번 전기력이 좀 어려워요. 이 단원이 우리
TV는 뭐 이렇게 반페이지 있는데 실제로는 이 단어는 그냥 다 전기력입니다. 물리에서. 이걸 알아야지만 원래 이제 물질의 구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되면 나중에 저거 통합과학 배울 거거든, 그렇지? 잠깐만 우리 언제 끝나지? 지금 여기 잠깐만 계산 좀 해보자. 우리 반도 다른 반도 지금 언제 중간할지 다 계산 중이거든. 물리 2반 애들은 계산이 끝났어요. 8월 말에 종강. 자, 우리 반 학생들은 지금 현재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아씨, 8월 말에 못 끝나네. 아, 얘들아, 9월 첫째 주나 9월 둘째 주 끝납니다 이게. 저 2학기 중간고사 있지? 그거 보기 한 2주 전쯤, 3주 전쯤 끝날 것 같아요. 마음 아프다. 조금 일찍 끝나면 좋은데 우리가 조금 늦게 이제 출발해가지고 생각보다 진도가 느리거나 하진 않아요. 차근차근 잘 따라왔어 우리 학생들이. 그런데 이 중에 뭐 뺄만한 게 없어. 그래서 뺄만한 것들은 빼면은 물리원의 의미가 또 없어져서 이게 어렵네. 좀 땡겨봐도 여기까지만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잠깐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이씨, 오늘 6개 이상 필요한데. 잠깐만 6개 이상. 6개. 방법이 없을까? 오늘 반도체까지 끝난다는 가정에서 6개 필요한데 6개면 8월달에가 데이터 있으니까 4개. 다음 주까지 하면은 8월. 자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9월 첫째 주, 둘째 주. 에이, 얘들아, 너희 시험 저기 볼 것 같은데 추석 전에 끝내주고 싶은데. 에이. 9월 첫째 주까지 무슨 수가 있어도 끝내드릴게요. 이거 필요 없는 거는 뭐 안 해도 되는데 뭐 뺄만한 게 없어. 그러면 또 물려오는 의미가 없어요. 자, 아무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13번. 자, 그다음에 그림은 전원이 각각 마이너스 Q 플러스 EQ 플러스 Q인 세 점전화 ABC가 있는데 얘들아 처음엔 복잡하긴 한데 한 개 한 개 따져 봅시다. 귀찮아도 A, B, C가 세 개가 있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Q, 여기는 플러스 EQ. 자, 그럼 얘들아 얘들끼리 서로 잡아당기거든. 그래서 A와 B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을 한번 이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참, 그렇지? 자, A 거, 여기는 이제 B 거, 여기는 C 거 이렇게 적어볼게요. A는 B가 잡아당겨요. B가 이렇게. B가 잡아당깁니다. 이제 얼만큼 힘으로 잡아당기냐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정할 건데 이렇게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2랑 잡아당긴 힘을 그냥 내가 F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F라고. B지. B도 그러면 A가 B를 똑같은 크기 F로 잡아당겨요. 이해되니? 알겠어요? 자, A가 잡아당깁니다. 자, 근데 또 보자 이제 이번에는 A하고 C 보자. 거리는 1, 거리는 여기가 뭐 2 이렇게. A하고 C 볼게요. C는 얼마냐면은 플러스 Q야. 자,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잡아당기니까 자, C가 A를 잡아당겨요. 그렇지? C가 잡아당깁니다. 자, 얼만큼 힘으로 잡아당기냐면은 전하량은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2에 곱은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니까 전하량이 곱이 얼마예요? 2분의 1배가 됩니다. 2분의 1배. 그래서 F 곱하기 2분의 1배. 전하량이 2분의 1배니까. 그렇지? 거리는 몇 배예요? 2배니까 2의 제곱분의 1배 곱해주면 8분의 1 F. 그래서 C가 잡아당긴 힘의 크기는 8분의 1 F라는 힘으로 잡아당기게 되는데 다소 이런 과정이 다 필요하냐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들 수 있는데 이 방법이 없어요. 입자가 여러 개 있을 때는 각각 힘이 생기기 때문에 자, C는 있지. C는 그래서 A가 8분의 1 F로 잡아당긴다. 자, 한 가지 더 남았죠. 그래서 B하고 C 사이에도 잡아당기거나 밀게 되는데 B하고 C는 이놈들이 일단 못으로 박아놨다고 치는 거 못으로 박아놨다. 못 움직이게 힘을 이제 주고받고 있어. 그래서 이놈이 끌려가면 거리가 바뀌겠지? 그럼 계산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못으로 박아놓은 상태에서 밀거나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를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B하고 C 보자. 얘하고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2 곱하기는 뭐 마이너스 2 플러스 2나 플러스 1 곱하기는 플러스 2 전화량은 똑같아. 그렇지. 거리도 1 여기서 여기까지 1 똑같아. 그래서 얘가 얘를 잡아당길 힘이 F였다면 얘가 얘를 미는 힘도 F가 되고 얘가 얘를 미는 힘도 F가 되니까 자 B 자 C도 일로 왼쪽으로 밀죠. 얘 F라는 힘으로 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B도 C를 F라는 힘으로 이제 밀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각각 이제 A가 받는 힘의 크기와 방향이 어떻게 되냐? 자 A는 B도 잡아당기고 C도 잡아당기는데 B가 잡아당긴 힘을 F라고 하면 C가 잡아당긴 크기는 8분의 F가 되니까 자 A는 오른쪽으로 8분의 9 F라는 힘을 받을 것이다. 자 B 거 볼게요. 자 A와 B 사이에 잡아당긴 힘을 F라고 하면 C와 B 사이에 미는 힘도 F가 되는데 방향만 이제 잡아당기지 않고 미는 방향이 되죠. 여기 크기는 왼쪽으로 뭐 EF 이런 힘이 되겠습니다. 자, EF는 얼마가 되냐면은 이걸 계산할 때는 얘들아 8분의 16F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자, 그럼 얘는 얼만큼이냐면은 오른쪽으로는 F고 왼쪽으로 8분의 1 F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얼마가 돼요? 얘들은 8분의 7 F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힘의 크기의 B를 구해라. B를 적어가세요 우리 학생들은. 알겠지? 크기만 크다 작다 하지 마시고 분리호를 배웠으니까 이 비율은 얼마냐면은 9대 16대 7의 비율이 됩니다. 그 힘의 크기는 9대 16대 7의 비율이 되는 거죠. 자 13번의 답은 얼마가 되냐? B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AC 순서가 되니까 B, AC 답은 3번이 답이 되고 우리 학생들은 비율도 좀 적어가세요. 비율. 지금 빨리 한번 해봐.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물리에서는. 이 전기력으로 원자의 구조를 설명하는 거거든. 이 전기력 계산이 뭐 다른 화학이나 생물에서는 안 중요한데 물리에서는 딥다 중요합니다. 이 전기력 계산이. 저 동영상으로 빨리 돌리면은 여기가 갑자기 막 싹 마른다. 되게 재밌어 이거. 쾌감이 느껴져 마를 때. 나중에 한번 우리 학생들 링크 다음에다가 보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어 이거 마를 때. 자 이거 이해됐어요? 적었어? 그 다음 거 14번도 풀어봅시다. 그림은 X축상의 원점에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점전하 A를 고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B를 X축상에 A로부터 D만큼 떨어진 오른쪽에 놔뒀어. 그러면 B가 플러스 X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자 그러면은 B가 왜 움직였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 전기 문제에서는 지들끼리 전기력이 밀거나 잡아당겨서 움직였구나, 밀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B는 무슨 전하를 띄웠겠어요? B는 플러스 전하를 띄웠으니까 청력 때문에 밀려났겠죠. 그렇지. 그래서 B는 플러스 이렇게. 우리가 앞에 1단에서 배웠던 운동 이런 걸 적용하지 말고 전기력을 적용을 해보세요. 전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전하량이 플러스 전하량인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기억. B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다. 맞죠? 자, 니은 B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 자, 우리 학생들이 잠깐 이제 봤죠. 이렇게 거리가 같더라도 같은 전하량을 가지더라도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작아지면 뭐가 작아진다? 가속도가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속도는 증가하지만 가속도는 작아집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못하면 좀 어렵죠? 이게. 그래서 VT 그래프. 여기서 이제 A가 있고 B가 있어. 그래서 밀어내. 같은 전하량을 띄면서 한쪽을 박아놨어. 이거 움직여. 밀리긴 밀리는데 이 녀석이 얘가 얘한테 주는 힘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이고, 그렇죠? 힘의 크기가 거리의 제곱분의 전하량의 곱은 필요가 없죠. 이거는 늘 같아. 이 곱은 거리가 커지게 되면 힘이 작아지게 되고 가속도가 작아지게 된다. 이해되죠? 가속도가 작아지니까 VT 그래프 어떻게 되겠어? 쑥 하다가 이런 모양 표시가 됩니다. 그렇지? 속도는 빨라지지만 기울기, 가속도는 작아지는 이런 정도의 그림으로
빨라집니다. 알겠지? 계속 일로 밀어도 계속 밀어 오른쪽으로. 그럼 힘이 점점 빨라지긴 해. 하지만 가속도가 작아진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전기력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라 가속도가 작아지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가속도가 변해요. 거리에 따라 힘이 작아지기 때문에 B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P에서가 Q에서의 2분의 3배이다. 예? 자, 우리 힘의 크기 있는 것도 비교해 볼까? 그럼 거리 이제 전하량의 곱은 똑같죠. 힘의 크기의 B. 이 P점과 Q점에서 P에서는 거리 2의 제곱분의 1대, 여기는 3의 제곱분의 1. 전하량의 곱은 일정하니까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얼마가 돼요? 9대 4가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힘의 크기는 9대 4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은 P는 Q보다 몇 배로 크냐? 항상 이 비율을 할 때 나눠버리는 거야. 4분의 9, 답은 4분의 9배가 됩니다. 알겠지? 항상 비율 내는 거 있지? 그냥 1로 만드는 거야. Q점. Q점보다 1로 1로 만들어. 1이었을 때 몇 배냐? 4분의 9배.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거 기억해 두세요. 이거 몰라가지고 틀리는 사람도 많아. 답은 4분의 9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어려운 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원자의 스펙트럼. 우리 저번 시간에 혹시 원자의 스펙트럼 내가 안 했나? 나 왜 한글로 기억을 하는데? 내 기억이 잘못됐나? 얘들아, 원자의 스펙트럼 우리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 어휴, 씨. 그걸, 얘들아, 너희 시험 언제 보냐? 시험 보기 2학기 중간고사전에 끝내주려고 했더니만. 차질 생기네? 이러면 안 되는데? 2학기 중간. 2학기 중간. 9월달 말에 보니까 9월 둘째 주. 오케이. 딱 됐네. 생각보다 한 시간 더 하네. 9월 둘째 주에 끝나는구나. 나 이것도 끝난 줄 알았어. 내가 잘못 체크했어. 진도. 자, 얘들아, 페이지 오늘은 146쪽 스펙트럼부터 공부를 할게요. 이 단원이 무슨 단원이냐? 자, 이제 부가 어떤 모형을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모형이 나온 이유들에 관한 얘기들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밌어요, 이 단원이. 그래서 전기력을 이해한 사람들은 재밌습니다. 전기력을 이해 못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이렇게 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기력을 딱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되게 신기한 걸 알게 돼. 이 원자들이 말이야, 그렇죠? 이 원자들이 있는데 이 원자들 녀석에다가 이제 전자가 돌고 있어. 이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우리 망치로 그냥 땅 때리거나 하면은 전자의 궤도가 좀 변하게 돼서 얘를 잡아다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더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에 떠 있는 인공위성을 예를 들자면 인공위성을 지구가 세게 잡아당기면 점점 궤도가 떨어져가지고 땅에 이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얘가 잡은 힘이 커지니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힘은 커지지요. 어머나 하면서 들어가서 원자의 부피가 굉장히 작은 원자핵의 크기만큼 작아져야 되는데 아무리 큰 힘으로 물질들을 때리고 막 발로 차고 깨트리고 막 별짓을 해도 원자 자체의 부피는 변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치? 그래서 아니 왜 그러지 이게? 때려도 왜 크기가 안 작아지지? 자, 그래서 이제 보 아저씨가 이제 실험을 해서 우리가 오늘 요걸 배우면서 원자의 안정성에 대해서 우주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아무리 큰 힘을 받아도 갑자기 부피가 팍 작아지지 않는 이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거기에 관해서 생각을 한 사람들이 이게 지금 에너지랑 좀 관계가 있습니다. 에너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리책에 들어와 있는데 이 물질들의 화학 변화에 대해서 이게 알기 위해서는 이 전자들이 도는 거가 원자핵과 잡아당기는 성질이 중요한 화학에서도 배웁니다. 이 단어를 공통적으로. 하지만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우리는 에너지에 관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화학에서는 전자를 누가 세게 잡아당기냐 약하게 잡아당기냐. 그래서 두 가지를 갖다 놓고서 전자가 어디로 움직일 것이냐 거기서 배우는 건 초점은 전자를 잃고 오는 화학 변화에 관한 초점이고 우리는 이 외에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측면으로 이제 접근하기 때문에 목표가 좀 다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림이 같이 나왔다. 이게 화학책에 보면 또 똑같은 게 있어. 그래서 어떤 애가 화학에서 배웠는데요, 그럴 수 있는데 그림은 배웠지. 하지만 여기서 설명하는 기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나중에 시간 있으면 꼭 화학원 좀 배우세요. 알겠지? 저 화학원 배웠어? 화학은 너는 자꾸 물리만 배우지 말고 화학을 배우려니까 진짜. 화학이 이 사람아 우주의 근본이야. 화학 배웠어? 화학 배웠지. 이 정상이야 정상. 자꾸 물리만 하지 마. 화학도 하고. 화학을 안 하고 그걸 했어요. 어느 거? 그 뭐냐 그거지 그 지구과학 그렇지. 잘했네. 너 지구과까지 했으면 야 이거 대박이다. 생물은 안 했어. 고등학교 가서 대박 한번 치고 싶은 느낌 안 들어? 다른 애들 막 나는 설렁설렁 공부해도 다른 애들보다 어려고 팍팍 풀고 막 나는 막 조금만 해도 막 1등급 되는데 열심히 해도 막 3, 4등급 되고 막 이런 인생이 펼쳐져야 되지 않겠어? 그치? 아니 생물도 하세요. 생물 했어 안 했어? 생물원 생명과학원 이 이과 나중에 들어가서 세 과목만 딱 잡고 있으면 그냥 서울대원대 공대야. 그러면 모든 시간을 다 얘들아 일주일 시간표 중에서 월화수목금 일주일 시간표 중에서 과학이 9시간에서 12시간이야. 하루에 6시간 들어. 30시간 중에서 과학 시간이 9시간에서 12시간이야. 학교 수업의 반이 다 과학이야. 내신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 이과에서. 그래서 이거를 너희가 문화생지 중에서 4과목을 공부해놓고 고2가 되지? 수학만 하면 돼. 끝. 게임셋. 고등학교 이게 대학교가. 그래서 너희 부모님이 보내주는 거야 이것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공부한 애들 보면은 너희 반에서 야 이렇게 미리 선행한 애들 몇 명 되냐? 그러면 한 4, 5명 되던데요. 30명 중에서 4, 5명. 그치? 8분의 1. 15% 정도가 지금 선행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1등급이 4%까지거든. 2등급이 11%까지. 얘네들이 고등학교 가면 딱 1, 2등급을 다 휩쓸어요. 한 번도 안 들어본 애가 듣는 거랑 머리 빡빡 돌리는 중학교 때 학교 내신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러면서 고등학교 내신이 중요하지. 미리 공부한 애들은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 수업을. 그러니까 처음에 그거 단어 한참 외우고 막 하면서 수업 듣는 애들이랑 이미 단어는 알고 있어. 그게 와 그때 기억도 안 나는데 와 그때 저거였구나. 지금 보니까 이제 2년 후에 딱 되잖아. 그러면은 받아들이는 수준이 달라져. 그때는 사고력이 올라가거든.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과학을 배우고 나면 사고력이 쭉 올라가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공부하는데 좀 버겁지. 고2가 돼서 다시 배우잖아. 무지하게 쉬워 이게. 그때는. 근데 처음 듣는 애들은 그때 헤매고 있는 거야. 그 짓을. 그때 헤매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절대로 1, 2등급 안에 들기 어렵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물리 내신반을 시키고 있는데 선행 안 했던 애가 최고 만들 수 있는 등급이 2등급이야. 얘네들이. 진짜 열심히 했을 때, 고2 때. 왜? 얘네들은 공부를 안 해도 수업만 들어도 문제를 풀어요. 너희들은 나중에 물리원을 학교에서 수업만 듣고도 물리를 풀리고 물론 약간 복습을 해야 돼. 이제 좀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문제 요인이 좀 바뀌긴 하니까. 근데 그때 내용 공부해서 푸는 애하고는 차원이 달라. 이 많은 시간을 복습하려봐. 이거 못해 얘들 고등학교 가서 과학 3과목 복습하려면은 국어, 영어, 수학을 포기해야 돼. 이게 그래서 학교에서 국어 한 4시간 배우거든. 수학이 또 되게 많아요. 뭐 확률 통계 있고 뭐 이게 집합 명제 뭐 이게 나눠놔가지고 이게 8시간 정도 들어. 이과 가면 수학을 이게 그러니까 수학이랑 과학이 거의 뭐 한 90%라고 보면 돼. 그다음 영어 한 4시간 정도 듣고 나머지 등에 쫀쫀한 거 한두 가지 체육 뭐 이런 거 기술 가정 이상한 거.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시간표 딱 보면 놀래. 순정 과학 수학이야. 와씨 뭐야 이거. 근데 이 2과목만 딱 하면 이과는 끝난 거야. 오케이? 이 게임셋.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선생님 그럼 저는 문과 갈 건데요. 걱정하지 마. 문과 가서도 과학에서 등급 따면 돼. 상관하지 마. 이거는 문과. 근데 문과 애들은 왜 이 과학 안 해요? 못 하는 거야. 사회과목. 걔들은 이 계산이 귀찮아가지고 문과를 간 애들이거든. 수학 과학을 싫어해. 근데 만약에 공부란 애가 이과 이 과목을 듣잖아. 나 문과 갔는데 그래도 문화생제 중에서 2개, 3개 선택을 하잖아. 수능 시험 그거 봐도 돼요. 상관없어. 문과 가서도 자신 있는 걸로 내신도 그걸로 따면 되고. 그런 애들이 이과 애들보다 과학 등급이 높게 나와. 이런 걸 계열이 큰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는.
이 과거에는 문과, 이과 과목이 달랐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문과가든 이과가든 선택 과목들이 있거든. 내가 선택해 들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신기하지? 그래서 시간표가 부작위 복잡해. 고등학교 시간표는. 중학교 시간표는 반별로 무조건 듣잖아. 아니야. 무슨 시간 되면 애들이 헤쳐 모여. 야 지금 첫 번째 과학, 이번 주 첫 번째 과학 시간이야. 나 뭐 들었다, 뭐였지? 강의실 쫙 헤쳐 모여 애들이 막. 복잡해져 학교가. 무슨 미국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어. 학교도 좁은데, 복도도 좁은데. 이 복도를 좀 넓게 만들어야지. 미국 애들처럼. 영화 봐. 미국 애들 복도가 장난 아니게 넓어. 애들 왔다 갔다 하기 쉽게. 우리는 복도 딱 요만해, 요만해. 야, 여기서 무슨 애들 수백 명이 복도에 왔다 갔다 하냐. 이 학교, 이 교실, 이 건물 자체는 그대로 두고 수업 시간표를 바꿔버리니까 학교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재밌어요, 그거. 그치? 그래서, 가다가 휩쓸려가지고, 난 물리반 들어가야 되는데 화학반으로 가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구만. 조심해. 잘 찾아. 정신 차려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자에 관한 얘기를 먼저 공부해 볼게요. 페이지 146쪽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부터 좀 설명 한번 해볼게요. 우리 스펙트럼부터. 스펙트럼. 자, 스펙트럼은 뭐냐면은 뭐 라틴어로 뭐 컬러, 띠,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컬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햇빛이나 그렇죠. 햇빛이나 그 다음에 백열등, 백열등 이런 애들은 쭉 보면은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요.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 보 이런 식으로 무지개 색깔 띠가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자, 그런데 만약에 원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원소 특정적인 원소를 이제 가열시켜볼 가열. 예를 들어서 뭐 수소 같은 경우는 뭐 요렇게 다른 건 다 까만데 요렇게 네 가닥선만 나와요. 다른 데는 까만 여기 이렇게 선 모양으로 밝기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지 않고 선으로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선 스펙트럼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차갑게 이 같은 원소를 차갑게 만들잖아. 그래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뭐 별빛이라든지 나중에 이제 고일 통합과학에서 자세히 배웁니다. 별빛에 닿아가지고 뜨거워진 원소가 있어. 뜨거운 원소. 예를 들어서 수소 이렇게. 그러면은 요런 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 멀리 있으면 차갑거든. 이게 차가운. 예를 들어 수소야. 똑같이 수소인데 차가워. 그러면은 별빛에 나온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이죠. 연속 스펙트럼 여기 통과하게 되면은 자기가 흡수했던 부분을 이제 어둡게 쫙 나오게 되고 이걸 이제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나머지는 별빛의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는 중에서 흡수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같은 부위에 똑같은 원소일 경우에 같은 부위에 흡수선으로 검게 이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어두워 여기만 다 밝은데 여기만 어둡게 나오는 거야. 이런 것들을 방출 스펙트럼 나오는 건 방출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흡수하는 것들은 이제 흡수 스펙트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연속 스펙트럼이나 선 스펙트럼이나. 선 스펙트럼은 주변보다 뜨거워서 방출하냐, 주변보다 차가워서 흡수하냐. 같은 원소일 때는 같이 모양이네. 그래서 스펙트럼에 관한 얘기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써먹을 건 뭐냐면은 여기에 관한 얘기야. 여기. 그렇죠. 그래서 이 스펙트럼이 과연 뭐냐. 자, 미안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공식을 좀 적어야 되는데요. 자, 우리 책 거기다가 요거 한번 적어볼까요? 제일 위쪽에다 자꾸 쓰면서 외워보세요. 알았지? 웬만하면은 뭐 나중에 2년 후에 외워도 되는데 지금 외워두면은 지금 뭐 좋은 일도 있습니다. 자, 우리 에너지를 E라고 써보자. 이 에너지는 그래서 이 빛이 가진 에너지, 이 빛 자체가 가진 에너지는 어떻게 된 것일까? 이거라는 거를 이제 아인슈타인 박사가 식을 밝혀내게 되는데요. 이 과정은 나중에 3단원 파동에서 자세히 배웁니다. 이 식이 나온 이유를 왜 나왔는지 그때 2시간 동안 이 식만 배워요. 일단은 나중에 배울 거니까. 자, 플랭크 상수라고 하는 상수야, 얘들아. 상수. 굉장히 작은 수. 변함이 없어. 이걸 나중에 찾아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자, 두 번째 곱하기.
자, F가 뭐냐면 진동수예요. 진동수. 자, 그럼 진동수가 뭐냐? 잠깐 보자. 우리 파동 한번 볼까요? 파동?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파동 있잖아. 파동. 막대기가 있는데 파동 안에가 넘실 지나가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부분, 요 X점이 쭉 해가지고 1초 동안 여기를 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1초 동안에 사인 곡선 한 개를 1회 진동이라고 얘기하고, 사인 곡선이 2개 만들어졌다 1초 동안에. 그럼 이것들은 2회 진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1초 동안에 진동한 횟수를 진동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프리퀀시라고 부릅니다. 자, 이 1초 동안에 1회 진동했다 이런 것들은 1헤르츠. 1초 동안에 2회 진동했다 2헤르츠. 얘들아 1초 동안에 이거 10개 지나갔다고 쳐봐. 그럼 10개가 되겠죠. 그런 경우는 10헤르츠 표시하는데요. 헤르츠는 회퍼초. 1초당 몇 회냐 이런 걸 줄여서 헤르츠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렇지. 헤르츠라는 단위가 뭐냐면 1초당 몇 번 진동했냐. 우리 FM 주파수나 뭐 AM 주파수를 보게 되면은 뭐 메가헤르츠라는 게 있어요. 메가헤르츠. 이거는 메가는 10의 6승이거든. 그래서 91.9 메가헤르츠 KBS, 91.9 메가헤르츠 KBS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1초 동안에 9,100만 번. 이게 100만이거든. 9,100만 9,000번 진동하는 진동수. 그 진동수를 91.9 메가헤르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전파에 쓰는 거는 메가나 킬로헤르츠를 많이 써요. 킬로헤르츠. 킬로. 그래서 이게 뭐 이제 AM 주파수라고 하는 주파수는 919 킬로헤르츠. 1 메가헤르츠도 안 되죠. 얘네들은 킬로가 1000이니까 1000만, 10만, 91만 9천 헤르츠, 1초에 90만 9천번 진동하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전파로 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 진동수라고 하는 의미는 1초 동안에 진동한 횟수를 얘기해 줍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그러면은 우리 빛의 광속에 관한 얘기하고 광속. 얘들아, 이 파장 있지, 파장. 요 파장. 여기 사인 곡선 한 개 또는 여기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거리나 요런들을 쭉 내려오면 이 길을 갔거든. 이렇게. 원래 이거는 파장이에요. 이걸 높이 부르면 마루와 마루 또 쭉 내려 골과 골 사이의 거리도 똑같이 수평거리 같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마루와 마루, 골과 골로 배웠죠. 실제로 엄밀히 따지면 파장은 사인 곡선 한 개의 길이, 요 길이 값을 파장이라고 부르고, 파장은 이제 그리스어로 들 입자가 아니야.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람다라고 써요. 들 입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문으로 비슷한데 람다예요. 그리스어야. 그래서 얘는 이제 그 파동의 속력이 얼마가 됩니까? 우리 물체들의 속력은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좀 나누어주죠. 그렇지? 자, 보자. 근데 얘들아, 이 파동이 1회 진동한다. 그러면은 1초 동안에 한 개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 한 개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1초 되겠죠. 자, 이 2헤르츠다. 1초에 2개 지나간다. 한 개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가 돼요? 2분의 1초 이렇게 되겠죠. 자, 10헤르츠다. 1초에 10개 지나가. 한 개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10분의 1초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값들을 진동수라고 부르고, 한 개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불러요. 주기 T의 주기. 그래서 이 주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주기는 진동수분의 1이야. 자, 만약에 100헤르츠다. 그러면 한 개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100분의 1초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파동이 한 개 걸리는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해 주는데, 자, 우리 한 개라고 따져볼게요. 파동 한 개. 파동 한 개의 거리는 파장 람다. 파동 이 람다 하나가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주기가 되죠. 여러분들. 그러면 T는 주기 F분의 1이죠. 그러면 주기분의 1은 뭐가 되겠어요? 얘는 F 항상 이런 관계가 되는데, 자, 그래서 필요 없는 거 지워볼게요 이제. 자, 그러면 요 녀석을 다르게 쓰면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치? 그래서 적어볼게요. H 곱하기 F는 얼마가 되냐? 자, 그러면 잠깐만. 선생님, 우리 눈에 보이는 빛들, 얘 속력이 얼마입니까? 이게 이제 일단은 끝에서 배웠죠. 빛의 속력은 광속이다. 광속 C. 얘는 광속 C는
람다 곱하기 F이다. 빛의 진동수와 빛의 파장. 그래서 빛일 경우에는 요 진동수 F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얘는 람다분의 C. 그래서 F는 람다분의 C. 구할 수 있죠.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F는 얼마가 되냐? H 곱하기 람다분의 C가 됩니다. 이건 플랭크 상수예요. 나중에 배워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에너지가 뭐랑 관계에 있냐? 그렇지. 진동수랑 관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람다의 파장에, 자, 이건 진동수입니다. 진동수. 얘는 파장의 반비례. 연습 한번 해볼게요. 처음 배웠으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빛이라고 하는 게, 자, 정리 한번 해볼게. 빛이든 전파든 이렇게 쭉 지나가는 건데, 목소리도 항상 진동수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모든 파동들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고 파장이라고 하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어. 단지 우리가 여태까지 신경 안 썼을 뿐인데, 이렇게 이 진동수나 파장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전부 다 파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파도 파동이고요, 빛도 파동이고. 자, 여기까지 이제 빨주노 접하는부를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었거든.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진다, 이렇게 이제 알 거예요. 그럼 파장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진동수는 작아진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더 작아진다. 이 빛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달라서 색깔이 달라지는구나. 다시 빛들이 가지고 있는, 봐봐, 대충 한번 우리 학생을 그려볼게요. 보기 편하게. 여기는 요렇게, 여기는 요렇게 파장이 짧은 파장에서부터 점점 긴 파장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1000, 999, 998 그런 식으로 파장들이 조금씩 이제 파장이 예를 들어서 1000, 1001, 1002, 1003, 1004 이렇게 쭉 이게 조금씩 증가하면서 우리한테는 그 색깔들이 보이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파장에 따라서 색깔이 모두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죠?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 요것만 해석하면 이 단어는 쉬워요. 다시 빛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돼. 이게 뭐냐면은 여태까지는 색깔만 배웠잖아. 얘네들이 색이 달라지는 이유는 그 빛들마다 파장이 조금씩은 달라. 그래서 조금씩 긴 파장들이 쭉 모여있게 되면은 우리한테는, 자, 학생들이 이거 위치를 잘못 해석을 하는데 위치가 이게 아니고 얘네는 같은 거 나오는 거야. 이 분광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빛을 분석하는 분광기 있잖아. 여기에 검정색에 얇은 틈이 있어요. 얇은 틈에 동시에 빛들이 막 들어가. 이런 것들이 빛이 쭉 퍼져. 파장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같은 위치에 있는 에너지들이 이 틈에 여기는 손가락 쪽으로 빛이 막 들어와. 근데 어떤 애들은 빨간색 빛도 오고 초록색 빛도 오고 이게 다 오는 거야, 이 장소에. 그쵸? 이런 것들을 보기 편하게 넓게 펴는 거예요. 에너지별로. 이게 스펙트럼이야. 알겠지? 같은 장소에 있는 빛들이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빛들이 여러 종류가 나온단 말이야. 얘네들이 이 장소에. 알겠지? 이걸 다시 내가 펴는 거야. 파장별로. 그게 스펙트럼이야. 알겠지? 그래서 한 장소에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여러 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는 것이고, 한 장소에 수소, 원소 같은 경우에서 이놈들이 나오는 빛들을 딱 펴보면은 대부분 없이 몇 가닥만 나오게 된다. 이런 게 선 스펙트럼이다. 알겠죠? 그래서 연속이냐 선이냐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알겠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스펙트럼 이해하는 과정이 어려워. 우리 학생들은 막 색깔 띠만 자꾸만 중학교 때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스펙트럼은 에너지를 얘기해 주는 거야. 에너지. 그래서 예를 들어 정리 한번 해보자. 이 빨강색에서부터 빨주노초파난 보라색으로 갈수록 파장은, 보세요. 파장 요 길이가 점점 좀 짧아지지? 일부러 내가 그려놨어. 이렇게 파장이 짧아집니다. 자, 파장이 짧아지면 진동수는 어떻게 된다? 진동수는 커지는 빛이에요. 그치? 그리고 에너지는 더 많은 빛이다. 그럼 에너지가 더 많으면 어떻게 되냐? 그렇지, 자외선으로 꼴랑 넘어가 버립니다.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럼 에너지가 너무 작아도 어떻게 되냐? 적외선으로 꼴랑 넘어가서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얘네들은.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범위를 가시광선이라고 부르고, 얘네들은 380, 대략 400나노메타에서
700 나노미터 정도까지 이 사이의 값만 볼 수 있게 되고요. 이거보다 작거나 커지게 되면 볼 수는 없어요. 사람이 볼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너무 높아도 안 보이고 에너지가 너무 작아도 안 보이는데 사람이 볼 수 있는 빛의 범위는 만약에 빛이 이만큼 있으면 사람이 보는 범위는 되게 작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의 범위는 이 많은 것 중에서 요만큼만 볼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은 빛들이 굉장히 많거든. 이거보다 훨씬 짧은 것도 있고 훨씬 긴 것도 있는데요. 아주 좁은 범위에 해당하는 빛들을 우리 학생들이 나올 뒤에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제?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될 공식입니다. 원래 뒷장에 나와 있는데 스펙트럼에 같이 한번 볼게요.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이렇게 해서 흡수 스펙트럼은 통합과학에서 배우시고, 자, 그러면은 자 보자.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 선 스펙트럼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태양 같은 뜨거운 애들은, 별들이나 뜨거운 애들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가진 여러 종류의 에너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연속 스펙트럼이 표시가 되는데, 원소라든지 이런 애들은 이제 몇 종류 특정적인 에너지 진동수, 예를 들어 진동수가 1000, 1001, 1002, 1004, 1004, 1000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으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는 것이고, 1300, 1500 예를 들어서 파장튀기로 해서 2000, 뭐 4000 이런 식으로 똠똠 띄어 있으면 선 스펙트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가진 것들이 종류가 여러 개가 있으면 연속 스펙트럼이 되고, 다른 에너지는 없어. 요것만 딱 가지고 딱 특정적인 에너지 몇 개만 가지고 있으면 선 스펙트럼이 나오게 된다. 알겠죠? 그래서 자, 이제 이 러더퍼드의 모형을 이제 이 보은 아저씨가 생각을 한번 해본 거야.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가 사람들이 힘을 뚝 주거나 막쭉 때리게 되면은 전자와 원자핵 사이의 간격이 더 가까워지게 될 것이고, 전기력은 어떻게 된다? 전기력은 더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더 세게 잡아당기면 쭉 내려가게 되면서 요만큼 에너지 차이만큼 빛으로 나오겠구나 라고 상상을 한 거예요. 누가? 보우가. 그래서 러더퍼드는 이런 걸 안 했어요. 그래서 보우 아저씨가 이렇게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수소기체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들은 이런 선으로 나와요. 연속 스펙트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지 않고 선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원자핵 주변에 플러스, 러더퍼드가 발견한 원자핵 플러스다 그랬어요. 플러스의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특정적인 궤도에만 돌고 있어서 여기서만 요 차이만큼의 에너지 차이만큼의 빛들이 흡수되거나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특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애들만 나와서 선으로 표시가 될 것이다. 이때 양성자의 수가 다르면, 원소가 다르면 양성자의 수가 다르게 되고, 얘가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모두 다르겠지, 양성자의 수에 따라서. 그래서 자, 이 에너지 크기도 여기도 있죠? 에너지가 달라. 잡아당 힘의 크기. F라는 힘으로 S만큼 잡아당기면 이랬다고 얘기하고 에너지가 되겠죠. 원소마다 이게 다 달라요. 힘의 크기가. 그래서 해주는 일량도 모두 다르게 되고 나오는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원소마다 다른 띠가 나올 것이다. 이 에너지 띠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적외선인데 더 세게 잡아당기니까 이제 커져가지고 이놈이 뿅 올라와가지고 위치가 모두 바뀌어버릴 것이다. 원소마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원소를 갖다가 태우게 되면은 나오는 스펙트럼을 방출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 이렇게. 그렇죠? 하지만 실제 실험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 실험 결과는 이렇게 나온 걸 통해서 무슨 차이점이 있냐? 얘네들은 전자가 연속적으로 원자핵이 들어갈 것이다. 전기력에 묶여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람은 그건 맞는 말이긴 한데,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이 있고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이런 공간을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자 궤도가 특정적인 곳에만 돌 수 있게 되고 더 이상은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다. 그래서 원자가 아무리 큰 힘을 주어도 부피가 푹 줄어드는 일은 생기지 않는 것이다. 이런 걸 원자의
안정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볼게요. 그럼 러더퍼드의 모형 가지고는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거기까지 이 사람은 신경을 못 썼어. 하지만 보우가 스펙트럼으로 수소를 쓴 이유는 수소가 전자가 하나밖에 없이 제일 단순해. 예, 좀 계산하기 편하기 때문에 수소를 쓴 것이고, 리튬이나 베릴륨 모든 원소들마다 각각의 스펙트럼은 나옵니다. 단지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계산하기 편했던 거야. 그래서 보우가 이제 수소를 가지고서 스펙트럼, 원소의 스펙트럼은 전부 다 특정적인 원소마다 뭐야 스펙트럼이 다른 게 나오는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스펙트럼을 배우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보우 아저씨가 뭘 발견하냐면은 전자가 도는 궤도가 돌 수 없는 곳이 있고 돌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다. 이런 것들 1번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리에서 이거는 불연속적일 때 실수 범위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연속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불연속적일 때는 과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양자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양자화. 양성자와 양성자는 동시에 같은 공간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trọng 력 때문에 약간은 떨어져 있어야 돼. 얘네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런 표현이 양자화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참 이게 우리 새로 배운 단어인데 화장실. 뭐니? 갑자기 화장실이 왜? 다녀와야지. 5분 가셨다 할게요. 늦게 오면서 화장실도 안 잡았어. 매너 없어. 나빠. 이거 나중에 동영상 보면 와, 잘 말로. 이거 훌륭해. 내가 편집하느라고 앞뒤 쪽을 잘라내거든. 추우면 얘기해 주세요. 아까 더워가지고 추우면. 약하게 온도는 높이고 자동으로 할까? 위쪽이 24도면 아래쪽은 25도로 한번 해보자. 쉬는 시간이 됐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구나. 제가 딱 1시간 되면 화장실 가다가 무슨 몸속에 시계를 넣고 받고 다니나 배꼽에다가 딱 1시간 되면 기가 막히게 알아. 본능적으로. 희한해. 빨리 와. 왜 눈치 보고 들어와? 빨리 들어오지. 다 마르고 있는데. 마르는 수업 시작이야. 아침에 뭐 먹었어? 선준이? 아직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술 먹었어? 나 어저께 술 먹어서 아침에 점심 때 먹었다. 아침 부르고. 왜 자꾸 내가 이름을 너무 안 불러서 그런가? 승현이, 서윤이가 왜 이렇게 아직도 헷갈리니? 서윤이지? 승현? 서윤? 한 번 헷갈리니까 뒷번에 이름 비슷한 애가 되게 많아. 소윤, 서윤, 서연, 서윤, 권서윤, 이서윤. 그래서 내가 헷갈렸구나.
시간? 어느 거? 이 시간? 다른 반으로 지금 진도 맞는 반이 없는데? 진도 맞는 반이 있으면 옮겨졌는데 다른 선생님 또 수업하는 반으로 진도 맞는 반 있을 수 있어. 그때 얘기해. 없으면은 뭐 언제쯤? 한 2주 뒤. 그치? 그때 다른 반 진도 비슷하게 맞는 반 있으면 그때 내가 물어볼게. 그때쯤 걔가 잠깐만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자 봅시다. 자 셨지 얘들아? 잠깐 그 정도면 됐어요. 잠깐 너무 쉬운 까먹어. 봐봐. 이 이제 빛이라고 하는 게 얘들아 여기 보자. 여기서 나한테 이 장소에 오지만 거기에 각가지 에너지를 가진 빛이 섞여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펼쳐보는 걸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 점에서 이제 원자 하나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여러 가지가 쭉 나올 수 있으면 원자 하나에서도 이제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이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기 보우 아저씨가 해보니까 선으로 이게 끊어진 연속되어지지 않은 에너지가 나오는 걸 보고서 전자가 도는 이 에너지들이 그러니까 우리 보자 중력 보자 중력 지구 지구에서 어떤 물체 예를 들어서 이걸 원자 핵이라고 볼게요. 여기 전자가 있다고 쳐보자. 그래서 전자들을 쭉 잡아당겨. 그래서 냅두게 되면 전자들이 쭉 내려가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에너지들, 그렇죠? 쭉 나올 것이다. 즉 물질이는 원자가 한 개만 있는 건 아니죠. 되게 많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애들은 여기에 관한 거, 어떤 애들은 이만큼 쭉 하게 되면은 연속 스펙트럼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해보니까 그렇지 않고 이러면 뚝 끊어지는 거. 아무리 물질량이 수소가 지구가 수천만 개가 있더라도 각각 여기에 해당하는 비만 나와.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만 나와. 없어지는 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전자의 운동하는 속력은 광속 C로 빛 속도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포텐 에너지 감소한 양이 운동 에너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소한 포텐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빛 에너지는 플랭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얘는 파장분의 플랭크 상수 곱하기 빛의 속력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빛이 가진 에너지들이 이 파장이 띄엄띄엄 존재한다는 얘기는 에너지도 띄엄띄엄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불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부른다. 이제 이 아저씨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새로운 배웠어. 양자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원자핵에서 가장 가까이 도는 요 전자가 도는 궤도를 제1양자 불연속적인 것 중에서 첫 번째로 가깝다. 불연속적인 것으로 두 번째로 가까운 것들은 제2양자, 제3양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자수라고 부르는데요. 양자수는 1, 양자수는 2, 양자수는 3, 양자수는 이제 n이라고 씁니다. 자, 화학을 배운 학생들은 여기에 부양자수, 각각의 두껍질을 배우겠으나 물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자화되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양자화되어 있다. 이 녀석이 중요합니다. 페이지 146쪽 볼게요. 1번 스펙트럼. 빛의 파장에 따라서 미쳐볼까요? 파장? 파장에 따라 다른 말로 에너지에 따라서죠. 알고 보니까 파장에 따라서 에너지에 따라서 에너지 적어주세요. 에너지에 따라서 분리되어 나타나는 색의 띠로 강원에서 나온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키면 관찰할 수 있게 되는데 연속 스펙트럼 볼까요? 이 빛의 띠가 모든 파장에서 연속적으로 모든 파장이 연속적으로 되어 있다. 모든 에너지가 연속적이다. 끊어지지 않는 에너지가 가지고 있다. 햇빛이다, 백열등. 선 스펙트럼 볼게요. 방출 선 스펙트럼.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된 빛의 선 스펙트럼이다. 예를 들어서 수소라든지 헬륨, 리튬, 베릴륨 원소에서 원소를 태우게 되면 뜨겁게 만들면 거기서 각각의 원소에 해당하는 선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자, 가장 아래쪽에 보세요. 연속 스펙트럼. 이렇게 빨주노 접하는부가 연속된 색깔 띠가 나오는 것이고 고온의 기체, 예를 들어 수소라든지 리튬을 집어넣게 되면 각 기체에 해당하는 각각의 다른 이렇게 방출 선 스펙트럼이 나오게 됩니다. 자, 페이지 147쪽 볼게요. B번 원자의 에너지 준위. 자, 1번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 볼게요. 러더퍼드 원자 모형은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다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는 없죠. 자,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원자의 안정성. 밑줄 쳐보세요.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원자의 안정성이 뭐다? 원자의 안정성. 원자의 안정성은 누가 외부적인 충격을 주었을 때 갑자기 부피가 휙 작아지지 않고 그 크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안정성이라고 부른다. 변하지 않고 원자의 모양이나 크기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때는 설명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왜? 전자는 아무데나 돌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보호는 아니다. 아무데나 도는 게 아니라 돌 수 있는 궤도는 정해져 있다. 그래서 원자가 전자까지 돌게 되면 다른 원자의 전자 구름이랑 겹치게 되면서 trọng 력 때문에 일정 거리 이상을 다가갈 수가 없기 때문에 힘을 준다 그래서 갑자기 원자의 부피가 0에 가까울 정도로 작아질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계속 볼게요. 2번 보호의 원자 모형. 원자의 중심에 있는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특정한 궤도에서 미칩니다. 특정한 궤도. 이 특정한 궤도를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특정한 궤도에서 원운동을 하는데요. 공 모양으로 도는 거예요. 공 모양. 공 모양으로. 전자 미칩니다. 전자기파. 빛이에요. 쉽게 말해서.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고 안정하게 존재하는데요. 자, 궤도가 양자수 볼게요. 이렇게 전자가 도는 궤도가 불연속적이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양자화되어 있다. 이 양자화되어 있는 곳에 숫자에 이름을 붙입니다. 원자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제1양자, 제2양자, 제3양자 이걸 줄여서 양자수 1, 양자수 2, 양자수 3으로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 그리고 n을 양자수라고 부르는데요. 미칩니다. 양자수. 양자수가 무슨 뜻이에요? 불연속된 숫자. 그렇죠? 1부터 2까지 실수 범위가 아니라 정수화 시킬 수 있는 1, 2, 3 떨어져 있는 숫자.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양자화되어 있다. 자, 2번 에너지의 양자화 미칩니다. 양자화 미칩니다. 띄엄띄엄 불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걸 양자화라고 불러요. 미쳐보세요. 초록색으로 조그만 글자 나와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시험 물어보진 않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물질이 양자화되어 있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양자화되어 있다는 거는 띄엄띄엄 존재하는 걸 양자화되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와 원자핵, 원자핵과 원자핵은 양자화되어 있어요. 모든 물질들의 원자핵은 다갈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학생과 나도 양자화되어 있어요. 사이가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책상과 책상 사이도 떨어진 모든 값들 전부 다 양자화되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자, 3번 여기 어려운 단어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보자. 이제 랄라랄랄라 랄라랄랄라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되게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계속. 자, 우리 집 강아지 뽀삐가 산책을 하다가 랄라랄랄라 랄라랄랄라 자, 이 맨홀 뚜껑이 좀 빠졌어. 불쌍한 강아지. 우리 집 강아지 뽀삐 뽀삐야 불쌍해 뽀삐 이렇게 내가 꺼내주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내가 생각을 했지. 여기에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명, 그렇죠? 그래서 원자핵이 있는 곳에 기준명 해가지고 전자가 도는 궤도가 양자화되겠다고 했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일정 거리 이상을 떨어지면 우리가 얘로부터 원자핵으로부터 전자를 뛸 수가 있게 돼요. 얘들은. 자, 그런데 전자가 도는 궤도가 여러 개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전자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을 해줘야 돼. 힘을 주고서 힘 곱하기 이 거리 D. 이 힘은 전기력이죠. 아까 전기력 배웠어요. 계산하는 거. 전기력에다가 이 거리를 곱해주게 되면은 1했다고 얘기하죠. 1. 워크. 1했다. 그러면 뭐가 생긴다? 에너지가 생긴다. 이 에너지 뭐라고 부른다? 포텐셜 에너지라고 배웠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포텐셜 에너지. 그럼 여기 붙어있는 전자는 에너지가 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있다 이제 이렇게. 자, 원래 여기에 붙어있을 수는 없어. 이 제일 양자, 가장 가까울 수 있는 게 제일 양자예요. 거기 에너지를 0.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좀 들어올렸다. 여기까지 들어올렸다. 이 에너지 차이, 요거 에너지 차이. 예를 들어서 뭐 10. 자, 여기까지 이제 들어올렸다. 여기까지 이렇게. 뭐예요? 20줄. 예를 들어서 20줄.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완전 떨어진다. 완전 떨어진 에너지. 이제 여기서 시궁창에서 완전 띄어서 이제 자유롭게 뽀삐가 놀 수 있도록 만들어진 에너지가 22줄이다.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아, 이 녀석을 여기 있어. 이 녀석을 내가 여기까지 띄려면 얼만큼 일해줘야 되냐? 이거를 띄어내려면은 22줄을 일해줘야 돼요. 떼내려면 뽀삐를 전자를 띄어내려면 여기 있다. 그럼 우리가 얼만큼의 에너지를 일을 더 해줘야 돼요. 여기 21을 돼야 되는데 이미 10을 일을 해놨어. 그러면 12줄에 일을 해주면 뛸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있어. 여기까지 누가 잡아당겨놨어 이렇게. 나는 이제 요만큼만 해주면 되거든. 20과 20이 차이 2줄이죠. 이런 경우는 2줄만 더 해주면 뛸 수 있게 돼요. 알겠지? 그래서 그 녀석을 원자핵으로부터 전자를 떼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이제 이 값을 계산하고 싶은데 아래쪽에서부터 따지는 거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해요. MGH 배운 적 있죠? 그렇지. 높이가 높아질수록 포텐셜 에너지는 많아진다. 여기 쓰는 거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알겠지? 그런데 원소마다 요 뛰는데 에너지가 모두 달라. 그렇지. 양성자 수가 다르니까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의 성질, 전하량이 다르기 때문에 원소마다 이거 뛰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죠? 알겠지? 정말 안 돼? 중요한 순간이야, 얘들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생님, 그러면 원소마다 이 에너지도 다르고 여기까지 잡아당기면 이 차이값을 계산하려면 두 개 차이값 알면 되네요? 그렇지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를 0줄로 계산해서 그냥 이만큼 여기는 마이너스 2줄, 마이너스 12줄, 마이너스 22줄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 여기 있으면 그냥 22 어차피 위는 0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원소마다 다르지만 이놈을 그냥 0으로 만들어놨으니까 마이너스 12 그러면은 위 아래값 계산할 필요가 없지. 이거 한 꼴이 0이니까 12줄만 주면 뛸 수 있고 2줄만 주면 뛸 수 있고 계산이 편하잖아. 일리 있네. 그래서 이 녀석을 완전히 띄었을 때 필요한 에너지를 0으로 해서요. 이놈을 뛰는데 필요한 에너지 값으로 표시한 요 마이너스 값으로 표시한 에너지를 에너지준이라고 불러요. 에너지준. 새로 배웠어.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하고는 약간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쵸?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서부터 얼만큼 일을 해놨냐 이런 뜻이고 얘는 뛰기 위해서 얼만큼의 일을 더 해줘야 되냐 마이너스를 표시한 값. 그치? 이 계산은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준을 배울 건데요. 자, 제1양자부터 볼게. 제1양자
제3양자로 갈수록 이렇게 높은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는 높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값이 작아지니까. 그리고 양자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많은 일을 해줘야 되거든. 뜨려면은 이런 것들 에너지 준위가 더 낮은 쪽에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에너지 준위가 낮으면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일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페이지 147쪽에 3번 에너지 준위. 에너지 준위의 중요한 표시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오늘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에너지 준위. 에너지 준위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포텐셜 에너지가 아니고 뛰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에너지 준위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 원자 핵으로부터 원자 핵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얘들아 이렇게. 그러면은 선생님 여기 제1양자 있고 제2양자 있고 제3양자가 있으면 요거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되긴 가장 작은 쪽은 에너지 준위가 좀 낮은 쪽에 있겠지. 그치? 자, 궤도가 넓다. 그럼 얘는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돼? 또 높은 쪽으로 있겠지. 높은 쪽으로. 이해돼요? 그치? 그럼 본래 멀리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멀리 있으면 뭐 어떻게 돼? 조금만 뛰면 되니까 에너지는 더 높겠지. 그래서 멀리 있는 애들은 에너지가 더 높다. 그쵸? 그래서 이런 걸 그냥 원래는 양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그리면 되는데 또 이렇게 그냥 예쁘게 연속적으로 쭉 한번 그려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자에게 가까울수록 에너지는 더 낮고 원자에게서 멀수록 에너지는 더 높고 원자에게 더 멀어지면 에너지는 더 높은 쪽에 있구나. 이런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계속 볼게요. 자,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려가 보세요. 이렇게. 다시 그려줄까? 이쁘게? 다시? 그게 뭐야? 빨리 오른쪽에. 자, 그래서 에너지 준위 설명할게요. 원자에 속박된 전자. 원자에 속박되었다는 거는 원자로부터 전기력을 받는 전자. 거리가 멀어지면 전기력을 받질 않아요. 자, 속박된 전자가 가진 에너지값 또는 에너지 상태, 양자수 n에 따라 미칩니다. 불연속적인 거. 얘들아, 불연속적인 거 물리에서 뭐라고 배우자 그랬어 이거? 뭐라고 표현한다고? 불연속적인 값 뭐라고 표현한다? 다시 적어봐. 양자화되어 있다. 양자. 그러니까 불연속 그러면 양자 이렇게. 알겠지? 오케이? 불연속적인 것보다 양자화되어 있다. 계속. 자, 원자에 속박된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값 또는 에너지 상태를 에너지 준위라고 부르는데 양자수 n에 따라서 불연속적인 값을 가진다. 이게 불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게 양자화되어 있다. n이 미칩니다. n이 커질수록 에너지 준위도 커진다. 그래서 n이 무한대가 되면 에너지 준위는 0으로 변해요. n이 무한대가 되면 0으로 되는 거야. 이 n이 크면 클수록 에너지 준위는 높은 거야. 알겠지? n이 높으면 클수록 높은 거야 얘들아. 이거 실수하더라. n이 클수록 낮다고 절대 아니야. n이 클수록 에너지 준위는 높은 거예요. n이 무한대가 되면 0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계속 바닥 상태. 전자들이 낮은 에너지 준위 아래쪽에 채워져 있는 걸 바닥 상태. 여기서부터 점점 싸움의 원리, 훈트의 규칙,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서 점점 쌓여져 가는 것들을 싸움의 원리. 자, 계속 볼게요.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상태에 있는 걸 바닥 상태라고 부르고 바닥을 채우지 않고 여기를 채우지 않고서 이게 올라가는 상태를 들뜬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자, 페이지 3번 전자의 전이 볼게요. 전자의 에너지 준위 전자가 에너지 준위 사이를 이동하는 것을 전자의 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전자는 두 에너지 준위 사이에 있습니다.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하게 되는데요. 이 전자의 도는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깝기 때문에 더 이상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 차이값만큼 빛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자기 자체 운동 에너지로 변하지 않고 운동 에너지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차이만큼의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 해당하는 에너지만큼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하는 에너지만큼 빛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에너지 흡수할 때 볼까요?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올라갈 때는 흡수. 자, 에너지 방출할 때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할 때는 방출. 넘어가 볼까요? 자, 페이지 148쪽 보세요. 전자가 전이할 때 광자의 에너지, 광자 빛입니다. 광자. 원래 빛은 빛 입자로 되어 있는 걸 아인슈타인 박사가 밝혀내게 되는데요. 빛을 다른 말로는 광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빛을 다른 말로 광자. 빛이 밝다 이런 거 광자가 많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빛의 양을 광자의 개수로 표시하는 아저씨가 아인슈타인 박사예요.
전자가 전이할 때 광자의 에너지, 빛들이 가진 에너지예요.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빛, 즉 광자 한 개 에너지는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와 같으며 빛의 진동수에 비례한다. 자, 에너지는 HF는 람다분의 HC 자꾸 표시해가지고 외워주세요. 이 공식을. 안 그러면 오늘 수업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자, 2번. 그러면은 수소의 선 스펙트럼 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는데 다른 원소는 스펙트럼이 복잡해 너무 수소보다는. 그래가지고 수소로 이제 공부하는 게 편해요. 우리 학생들이. 그럼 나중에 다른 원소의 스펙트럼이 근데 수소 한 가지를 배우면 원리를 알게 되면은 나머지는 뭐 또 이제 더불어 쉬워져요,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이제 수소골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얘들아 새로 배웠지? 양자화되어 있다. 불연속적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에너지 준위를 왔다 갔다 할 때는 그 에너지 차이만큼 델타 에너지에 해당하는 만큼 빛의 진동수가 나오게 되고요. 얘는 람다분의 이건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에너지에 따라서 진동수가 다른 빛이 파장이 다른 빛이 나오게 된다. 자, 두 번째. 자,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좀 쓰기 어려워요. 원소처럼 작은 애들한테는. 그래서 안 쓰고 이걸 띄었을 때 무한대만큼 띄었을 때 양자수가 무한대가 됐을 때를 0으로 만들어서 거기까지 가는데 에너지 필요한 에너지의 크기 값을 에너지 준위라고 부른다. 양자수가 낮을수록 에너지 준위는 더 낮은 값 마이너스로 작은 값으로 표시가 되고 양자수가 클수록 에너지 준위는 더 0에 가깝죠. 높은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에너지 준위. 오늘 배운 단어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공식은 까먹어도 돼. 나중에 다시 외우면 돼. 근데 이제 오늘 배워야 될 단어는 양자화되어 있다. 그렇죠? 이 양자화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작은 양자를 제1양자, 두 번째 불연속적인 두 번째 거를 제2양자, 세 번째를 제3양자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 자, 그래서 양자수 n은 1, 2, 3, 4, 5, 6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7까지 있는 걸 밝혀내게 되고요. 문자 붙였습니다. K, L, M, N, O, P, Q 이름 붙여놨는데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걸 화학에서 배우는 것이고 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양자수는 화학에서 배우고 물리도 배우긴 배우는데 썩 의미는 없어요. 나중에 자기장 들어갈 때 약간 잠깐만 할 거야. 시험 문제도 아니고 물리에서 중요하지 않아. 그게 물리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양자화되어 있다. 그래서 에너지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빛이 나오거나 들어간다.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야.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이제 수소의 원자 핵을 한번 그려볼게요. 원자 핵 떨어져서 여기다가 양자수를 한번 적어볼게요. 양자 예를 들어서 1, 예를 들어서 2, 뭐 3, 뭐 4, 5, 6 뭐 이렇게 양자수 적어봤습니다. 도는 궤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보호 아저씨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원자 핵, 수소 원자 핵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첫 번째를 제1양자, 제2양자, 제3양자, 제4양자 이런 식으로 양자수를 붙여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놈이 이제 여기 무한대의 거리까지 여기까지 트는데 필요한 에너지 값을 한번 적어봤어요.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 계산은 보고하진 않았어. 나중에 발머란 아저씨와 라이먼 아저씨와 파시엔 아저씨가 빛이 가진 에너지를 가지고 공통점을 찾다가 보니까 발견되게 되는데요. 20세기 초반에 와서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 에너지를 밝혀냅니다. 에너지 크기는 그 전까지는 몰랐어. 아무튼 그 에너지가 이 녀석이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나중에 밝혀져요. 20세기 와서. 아무튼 마이너스 13 이 일렉트론 이거 숫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얘들아 이건 좀 에너지가 좀 작아지거든.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일렉트론은 뭐냐면 전자 하나에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 쿨롬에다가 1볼트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 줄이 되는데요. 이 전하량에다가 전압을 곱해주면 줄이 됩니다. 이건 나중에 물리학 2에서 배우시고 아무튼 해준 일의 양인데요. 전자 한 개를 띄는데 13.6 줄을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뜻은. 자, 두 번째. 아무튼 13.1볼트 곱하기 양자수 2가 되지. 2의 제곱분의 13.6.
자, 얘는 얼마냐면 숫자 똑같은데 얘는 양자수가 3이니까 3의 제곱분의 13.6. 얘는 양자수가 4지요. 얘는 4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3.6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 얘는 1이니까 1의 제곱분의. 자, 그래서 이 아저씨가 1번. 이 전자들이 도는 궤도는 전자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원래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를 배울 거예요. 파동에서 나중에 설명해 줄 테니까 전자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장 람다 한 개라고 하고요. 이 원의 둘레가 전자가 도는 궤도가 람다가 될 때 여기에 람다가 될 때 돌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두 번째 람다가 두 개 될 수 있는 요 두 번째 공간 그래서 2람다 그리고 이 전자가 도는 궤도가 3배가 되었다 정수배로 3람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만 돌 수 있다. 전자가 도는 궤도가 아무데나 도는 게 아니라 뭐 1.5람다 1.1람다는 존재할 수가 없어 이 사이에. 그래서 이 공간이 2배가 되고 3배가 되는 곳에서만 돌 수 있다. 알겠죠? 이런 걸 불연속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1번 불연속 가설. 자, 불연속 가설. 그래서 이거는 아직 3단 가설이요. 가설. 나중에 밝혀져요. 이게 맞다는 게 밝혀지는데 잠깐만. 그 당시에는 가설이야. 뭐냐면은 전자가 도는 궤도가 있어. 원래 이렇게 돌아. 사인 이거 전자가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보니까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파장만큼 람다, 2람다, 3람다 전자가 도는 요 파장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곳에만 돌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거를 불연속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펙트럼 하나 가지고 유추해낸 건 대단히 머리가 좋은 거예요. 이 양반은.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냐면은 여기 전기력 공식 있지? 아까 배운 거 거기에다가 전자가 도는 궤도를 뉴턴이 원운동할 때 쓰는 공식이 있거든. 원운동할 때 공식을 대입해서 전자가 도는 궤도를 밝혀냅니다. 이거를 보우의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실험을 통하거나 전자 현미경을 통해서 알아내는 반지름 값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것도 없이 아무런 장비 없이 스펙트럼 하나에서 원자의 전자가 도는 궤도를 수식으로 밝혀냈기 때문에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우리 학생 나중에 물리학 2까지 만약에 배우게 되면 되게 재밌어요. 이 내용, 이 과정이 한 2-3시간 배우거든. 되게 재밌어 그 내용이. 근데 지금 우리 물리학 1이니까 많은 내용을 생략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어떤 계산 과정으로 나온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양반이 아직 우리가 배울 수는 없어요. 원운동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잠깐 보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에너지가 쌤 그러면은 13.6을 1로 나누게 되면 에너지가 그럼 얼마가 되겠어?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13.6이겠지. 그치? 그러면은 2번은 4로 나누면 얼마가 되냐? 1로 4로 나누면 마이너스 3.4겠지요. 또 뭐 얼마가 되겠어? 그치? 13.6을 9로 나누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9로 나누면 0.9가 되고 약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1.51 정도가 됩니다. 그치? 나머지는 계산이 안 돼요. 못하겠어.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13.6이랑 3.4랑 에너지 차이가 얼마입니까? 에너지 차이가 얼마냐? 에너지 차이 계산 한번 해볼까? 13.6에서 10.2만큼의 차이가 나죠. 3.4랑 1.5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얼마큼 차이가 나요? 이거는 1.9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번까지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한 0.7 정도 차이가 나고요. 에너지 차이가 위로 갈수록 에너지 차이는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이 계산법을 따르면. 그래서 가장 아래쪽에서의 에너지 차이는 10.2, 뭐 1.9, 뭐 0.7 이런 식으로. 그럼 선생님 여기 N은 1번에 있는 전자가 10.2의 에너지를 가지면 이리로 갈 수 있지요. 그치? 오케이? 그러면 10.1, 10.0 또는 10.3, 10.2가 아니고 조금 더 크거나 작은 에너지를 가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지? 그치? 그러면 선생님 도달 못한 건 떨어진 건 이해가 되는데 보다 큰 건 어떻게 되나요? 그렇지. 다시 이 에너지를 방출해버려요. 그래서 얘가 흡수한 에너지는 요만큼만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 오케이? 그럼 선생님 나는
천에 빛이 나와 여기서 이 천을 흡수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거 방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그냥 아주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오더라도 요 에너지는 빛으로 이제 없어지고 그럼 얘가 흡수한 거는 요만큼만 흡수가 돼요. 얘네들은 항상.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에너지 준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만 흡수하거나 또는 방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이 값들은 방출하거나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전자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불연속 가설. 전자가 도는 궤도는 정해져 있다. 다른 데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럼 선생님, 만약에 빛이 10의 에너지를 가진 빛이 들어갔어. 그 다음에 0.1을 가진 빛이 들어갔어. 합해지면 10.2잖아요. 이게 빛이 들어가면 이리로 가나요? 못 들어가. 그 에너지는 더해지지 않아요. 얘네들은 딱 10.2에 해당하는 빛들만 흡수하게 됩니다. 이 빛 광자 자체가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동시에 한 공간에 존재할 수가 없어서 에너지가 더해지질 않아요. 이 빛들은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일단은 그렇게 외우고 계세요. 양자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광자들은 자기의 에너지를 더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10.2에 해당하는 빛 에너지만 흡수할 것이다. 그렇죠? 이게 더해가지고 이게 10 이게 10이야. 0.2야. 0.2. 이게 9야. 1.2 뭐 이런 에너지를 더해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지. 다른 건 필요가 없다. 딱 그 에너지가 나는 빛만 흡수하는 거다. 이거를 불연속 가설. 알겠지?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자 2번 가설 들어가 볼게요. 2번. 자, 첫 번째 1번. 자, 전자가 도는 궤도는 불연속적이다. 그치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을 산만하니까 지워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요 첫 번째 이거를 여기 수소 이 보호가 만들어낸 요 4개의 선 가지고 수소 같은 경우는 4개의 선이 나오거든. 요게 그래서 이 녀석의 파장들의 공통점이 뭘까? 이 파장들의 길이 요 길이 700 이거 600 이거 500 뭐 40 500 이런 파장들 이런 파장들의 공통점이 뭘까 하고 연구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발머라는 과학자예요. 발머. 들어본 적 있어? 들어본 적 없어요? 화학 배웠잖아.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션 계열 들어본 적 있지? 그치? 그래서 발머 아저씨가 이 파장 4개의 공통점이 대체 뭘로 이루어져 있냐? 이 아저씨가 뭘 발견하냐면은 이 파장 4개의 파장 람다는 어떤 주어진 값 x를 2의 제곱으로 나누고 마이너스 자 3보다 큰 숫자 n의 제곱분의 x 분의 1에 비례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다시 발머는 아저씨가 여기 나오는 파장 4개는 어떤 숫자 값을 2의 제곱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2보다 큰 3, 4, 5, 6, 7, 8 정수값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그 값에 일치되는 값인 걸 발견하게 돼요. 그치?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나는 아직 우리 실험 장비가 아직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저거의 파장이라든지 진동수는 우리가 밝혀낼 수는 없지만 얘네들을 리드베리 상수라고 하는 값으로 집어넣고 이 값은 나중에 20세기에 와서 밝혀지게 돼요. 알겠지? 그게 이제 마이너스 13.6이 되는 것이고 자 그랬더니만 이 아저씨가 나는 지금 가시광선에 대해서만 했던데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자외선이나 적외선도 아마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자외선을 볼 수 있는 장비가 그 당시는 없었어. 그래서 자외선의 파장을 우리가 지금은 자외선 등으로 자외선의 얼마의 파장을 계산할 수 있는데 옛날에 그게 없었어요.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도 나중에 발견될 것이다. 아마 예측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양반은. 그래서 라이먼이라는 아저씨가 라이먼에서는 여기 수소에서도 이제 이게 선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 에너지 값은 뭐랑 관계 있냐면은 1의 제곱분의 x 마이너스 n의 제곱 1보다 큰 정수예요. x분의 1에 비례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발견한 다음에 파시엔이라는 아저씨가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그 다음에 또 적외선 등도 나와요. 적외선도 나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이 파장값은 뭐랑 관계있냐면은 리드베리 상수 곱하기 3의 제곱분의 x 마이너스 3보다 큰 숫자예요. 이게 제곱분의 x분의 1의 파장이 나오는 걸 발견하게 되면서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얘네들. 그래서 2번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걸 식으로 만든 아저씨가 발모기 때문에 이거를 발모계열이라고 부르고, 자 1번 쪽에 들어가는 식을 만든 아저씨가 라이먼이니까 이거를 라이먼 계열이라고 부르고, 자 3번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 이걸 마시가 파시엔이거든. 이거를 파시엔 계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치? 자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는, 그치요? 바꿔주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람다는 에너지분의, 그쵸? H 곱하기 C가 되고요. 이 값은 상수니까 우리는 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클수록 파장은 더 짧은 빛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치? 그래서 에너지가 연속되어 있으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는 것이고, 불연속되어 있으니까 불연속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는데, 이 녀석들이 연속되어지지 않은 스펙트럼이 나왔다는 얘기는 전자들이 도는 궤도가 어떻다? 불연속적이다. 그치요? 그러면 이때 나오는 빛들의 또 공통점에 대해서 볼게. 만약에 일로 가는 빛이 F1이고 일로 가는 빛이 F2고 일로 가는 빛이 F3가 되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것까지 보호가 정리해놨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그래서 각각의 빛들, 이런 파장들, 이게 지금 얘네들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여기 있는 게 F1, F2, F3가 되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있지! 밝혀냈다니까. 이미 다 해놨다니까. 그래서 이게 어떠냐? N은 1, 2, 3. 이때 이 마이너스 13.6을 그냥 E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제1 양자껍질의 에너지 준위를 E1, 제2 양자껍질의 에너지를 E2, 제3 양자껍질의 에너지를 E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네들을. 그러면은 이제 식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잘 받아 적어야 됩니다. 책이 없으니까. 1번. 자, 첫 번째. 자, 이 F1이 얼마가 되냐? 식 한번 그대로 넣어볼게요. 저 식에다가. 이 에너지 차이만큼. 이거와 이거 에너지 차이만큼. 그렇죠? E2 마이너스 E1. 요게 이제 델타 E. 에너지 차이야. 에너지 차이는. 이때 나오는 진동수 F1이라고 쳐볼게. H 곱하기 F1 이렇게. 이때 나오는 파장, 진동수랑 파장은 결정돼 있어요. 얘네들은. 그렇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파장 람다 원분의 람다 이거 나 헷갈리니까 이쪽으로 가. 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거 F2에 관한 얘기 한번 해볼게. 델타 여기서의 에너지 차이랑 2번과 3번. 자, E3 마이너 얘들아 양자수가 큰 쪽에 에너지가 높은 거거든. 거기서 작은 놈을 빼주면 되죠. 이 2를 빼주게 되면은 H F2가 됩니다. 자, 이해되니 여기까지? 알겠어요? 오케이? 다시. 자, 얘와 얘 에너지 차이가 E1, E2야. 누가 더 높다? 높은 쪽이 높아. 여기서 빼주게 되면 두 개의 에너지 차이가 돼. 그렇지?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빛이 나오거나 들어간단 말이야. 이 빛을 F1이라고 하면, 그치? F1이라고 하면, 자, 그러면은 이 2에서 이 1을 뺀 요 차이값, 요 에너지값, 그 값은 H 곱하기 에너지는 HF. 외우세요, 자. 힘들지? 외우세요. 이 기본 가정이야 물리에서. 자, 두 번째. 그래서 3번과 2번의 에너지 차이값도 거기에 해당하는 진동수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치? 자, 요 1번식과 2번식을 더해버립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보고가 다 했어요. 계산을. 그럼 이거 더해주게 되면은 E3 마이너스 E1이 되고요. 얘는 H, F1이 됩니다. 여기까지 한꺼번에는 F3로 볼게요. F3. 여기까지 되나? 그치? 그러면은 양변을 더하게 되면은 이 에너지가 되고, 오른쪽을 더하게 되면은 HF1 더하기 HF2는 HF3가 되겠다. 이 빛들의 진동수를 더하게 되면은 여기 진동수랑 여기 진동수를 더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더해지는 것이고, F3의 진동수랑 같아지는구나.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는구나.
라는 걸 밝혀내게 돼요.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 이걸 뭐라고 부르냐? 진동수 가설이라고 불러요. 자, 보호의 가설은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불연속 가설, 두 번째는 진동수 가설. 자, 우리 책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 적어야 됩니다. 적어 드릴게요. 자, 페이지 148쪽에 적으세요. 자, 제일 오른쪽에 약간 동란 있지? 1번 불연속 가설. 이 불연속 가설에 따르면 얘들아 에너지 차이 위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차이는 어떻다? 점점 작아진다. 알겠지? 오케이? 자, 두 번째 이 동그라미 2번 진동수 가설. 그치? 이거 적어가세요. 진동수 가설 적어요. 요거. 그래가지고 이 그림은 없지만서도 F1 더하기 F2는 F3 이런 식으로 적어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뭘 그려줄까? 불연속 가설을 보다 좀 자세히 이번에는 한 번 더 중요하니까. 자, 에너지 준위를 양자수를 한번 에너지로 n은 1 하고 에너지가 쭉 해서 무한대 에너지. 무한대가 0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13.6이야. 얘가 가진 에너지 준위는. 자, 그런데 n은 2번이 가진 에너지를 우리 그래프로 한번 표시해 볼게. 여기서부터 아래쪽으로 요만한 화살표. 요만큼 에너지가 낮다. 이런 뜻이죠. 자, n은 2번이 가진 에너지 준위는 2의 제곱 4분의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4등분 해가지고 여기다가 n은 2. 그래서 n은 2는 요만큼의 에너지가 낮다. 이런 뜻이에요. n은 3이 되면은 이걸 3의 제곱분의 1배니까 이거 이 1번이 가진 에너지보다 9분의 1배가 됩니다. 그래서 9등분 하려면은 한 요 정도 해야 되나? 자, n은 3. 자, 4번이 되면 16분의 1 등분이 되기 때문에 16, 25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분을 쪼개봤습니다. 그러면은 에너지 띠 간격을 한번 적어볼게. 1번이 여기, 2번이 이만큼, 3번이 요만큼, 4번이 요만큼, 5번이 요만큼, 6번이 이만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 갈수록 아래쪽은 에너지 준위 값이 큰데 차이 값이 위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 값 간격은 점점 좁아지게 돼 있어요. 얘네들이 이것들 중에서 2번 자, 우리 발목이에요. 이제 발목. 그치? 2의 제곱분의 x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1 분의 1이 파장 람다 발표되게 되면서 2번 그러면은 3번에서 2번으로 떨어지는 빛이 있고 4번에서 2번으로 떨어지는 빛이 있고 5번에서 2번으로 떨어지는 빛 6번에서 2번으로 떨어지는 빛들 중에서 누가 에너지가 큽니까? 3에서 4, 4에서 5, 5에서 6, 6에서 2 이렇게 2번으로 떨어질 때 에너지 차이가 큰 것은 양자수 차이 값이 큰 놈들이 큰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에 수소 선 스펙트럼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거라 그랬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선은 누구냐면은 3번에서 2번으로 떨어지는 빛이 에너지 값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에너지가 더 두 번째 값은 누가 되겠어? 얘는 4번에서 2번으로 떨어진 에너지 값이 되고 그러면 이것도 에너지가 더 크겠네? 왼쪽은 얘는 5번에서 2번으로 떨어진 에너지 순위가 되고 얘는 6번에서 2번으로 떨어진 에너지 순위가 되고요. 나중에 무한대에서 2번으로 떨어지는 건 자외선이 이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럼 잠깐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네 가닥 선이 나오는데 자 수소의 선 스펙트럼 볼게 다시 볼게. 자 봐봐. 이 A, B, C, D 이제 이름 그림을 그릴 거야 내가. 자 그럼 잘 줘봐. 여기다가 선이 하나 있어. 여기다가는 두 개 있어. 여기는 또 하나 있고 이렇게 나와 있어. 그렇지? 이거 한번 매치 한번 시켜봐. 어느 게 A, B, C, D인지. 자 일단 요걸 알려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많은 빛이다 적은 빛이다 이거부터 모르면은 찍기 돼. 자 봐. 오른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많은 빛이다 적은 빛이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더 긴 빛이다 진동수는 작은 빛이다 에너지는 작은 빛이다.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그렇지? 그래서 다시 그러면은 왼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더 많은 빛이다. 알겠지? 그러면은 가장 중에서 2번으로 떨어지는 것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거는 어디로 떨어지는 거다? 3번에서 2번으로 떨어지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가장 에너지가 작은 거 오른쪽
이게 3번에서 2번으로 떨어지는 빛이다. 자, 얘는 몇 번에서 몇 번 떨어진 거다? 4번에서 2번으로 떨어지는 빛이다. 이해되니? 오케이? 그 다음에는 5번, 잠깐만. 5번에서 2번. 6번. 선생님,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게 3번에서 2번이고 이게 4번에서 2번이고 이게 5번에서 2번이고 이게 6번에서 2번일 수 있잖아요. 웃기는 소리 하게 돼. 3, 4, 5, 6 차이값일수록 3번과 4번의 차이값이랑 4번과 5, 6 차이값이랑 더 커요, 작아요? 작아요. 위로 갈수록 에너지 값은 점점 줄이 값이 작아진단 말이야, 에너지가. 오케이? 그런데 근데 5번과 6번 차이는 굉장히 작은데 에너지 차이가 이만큼 떨어져 있잖아. 말이 돼? 안 되지. 알겠네? 오케이? 에너지 준위가 점점 낮다는 얘기는 에너지 띠 사이의 간격이 점점 좁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지? 이 간격이 많이 멀어지면 에너지 차이가 크다. 알겠지? 적어봐. 이 녀석은 봐봐, 잘 봐. 2번 3번에서 2번이야. 위로 적어줄까? 3번에서 2번. 얘는 4번에서 2번이야. 그럼 이것과 이것 차이는 얼만큼이냐? 그치? 3번과 4번의 차이, 에너지 값이야, 이 값이. 얘는 5번에서 2번이야. 그럼 얘와 얘는 무슨 차이 값이야? 5번과 2번 차이 값이야. 이해되니? 그런데 5번과 2번 차이는 어떻게 돼? 위로 갈수록 간격이 더 좁아지니까 3번과 4번의 간격보다는 5번과 4번의 간격이 더 좁아져 있어야 돼. 이해되니? 6번! 이건 6번에서 2번이야. 5번과 2번 사이의 간격은 되게 좁아, 에너지가. 에너지 간격이 더 좁아져야 돼. 이해되지?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3번에서 2번으로 내려올 때 빛이야, 이게. 알겠지? 누가? 보호가. 내가 한 게 아니라 보호가.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2번 수소의 선 스펙트럼 정리해 드립니다.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값은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13.6인데요. 숫자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안 물어봅니다. 자, 2번 수소의 선 스펙트럼의 계열 볼게. 전자가 들뜬 상태에서 보다 안정한 바닥 상태로 내려갈 때 방출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며, 자, 라이머는 1번으로 떨어질 때를 계산한 아저씨, 발머는 2번으로 떨어지는 걸 계산한 아저씨, 파시에는 3번으로 떨어진 걸 계산한 아저씨인데, 자, 아래쪽 중에서 발모 계열 봅시다. 발모 계열 표. 전자가 얘는 3, 4, 5, 6, 2보다 큰 궤도에서 얘는 2인 궤도로 전이할 때 나오는 빛들을 발모 계열이라고 부른다. 자, 물리량 비교 아래쪽에 중요한 표시 한번 해볼까요? 라이먼 계열과 선생님 라이먼 계열 아래쪽에 에너지를 라이먼 계열이고, 그러면은 2번에서 1번으로 떨어지는 에너지와 3번에서 2번으로 떨어지는 에너지 중에서 누가 에너지가 더 큽니까? 얘는 항상 아래쪽에 에너지가 큰 거야, 이게. 알겠지? 라이먼 계열은 엄청나게 에너지가 커요. 그래서 이게 무한대에서부터 2번까지 떨어지는 거, 뭐 6번에서부터 2번 4 차이 나지. 4 2번에서 1 떨어지는 거 숫자는 1 차이 나지. 하지만 에너지 준위값으로 따지면 아래쪽 1번 소윤 자, 숫자가 2번과 1번으로 떨어지는 에너지 차이값 요거 값이랑 6번에서 2번으로 4만큼 차이나 에너지 값이랑 누가 더 크냐? 항상 아래쪽이 큽니다.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자외선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2번에서 1번, 3번에서 1번, 4번에서 1번, 5번에서 1번, 6번에서 1번 나오는 거 전부 다 자외선이에요. 에너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3번에서 2번, 4번에서 2번, 5번에서 2번, 6번에서 2번 떨어지는 에너지는 전부 다 가시광선인데요. 에너지가 이게 더 많은 겁니다. 아래쪽이. 그치? 이러니? 숫자 값을 보면은 2에서 1, 1밖에 차이 안 나지? 3에서 2, 1밖에 차이 안 나지? 그치? 누가 중요해? 어디로 떨어지는가 중요한 거야, 에너지 차이는. 오케이? 떨어지는 곳이 1번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어디서 떨어져도 에너지가 되게 딱 커요. 어디에서 어디로 떨어지는가 중요해. 만약에 3번에서 1번, 뭐 4번에서 2번, 뭐 6번에서 3번. 자, 세 개 중에서 누가 에너지가 제일 클까 한번 찍어봐. A, B, C 중에서. 누가 에너지가 제일 크다? 3번에서 1번, 2번, 4번에서 2번, 6번에서 3번.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오케이? 어디로 떨어지는 빛이냐가 중요한 거야. 알겠지? 1번으로 떨어진 에너지는 2번이나 3번 에너지 떨어지거나 무조건 에너지가 클 수밖에 없어요. 알았죠?
간격 요만큼 이만큼 크니까. 자 그러면은 2번으로 떨어지는 거는 3번. 3번에서 무한대로 3번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3번과 2번 사이 간격이 더 넓어. 그치? 계산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로 떨어지냐가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에너지 값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된다. 계속 볼게요. 자, 그 오른쪽에 그림 한번 그려봤습니까? 자, 넘어가 봅니다. 페이지 149쪽에 4번.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가 1인 상태에 있는 전자 에너지를 2원. 양자수가 2인 상태와 3인 상태에 있는 에너지를 2원으로 표시 한번 해보라. 얼마가 돼요? 양자수가 선준. 양자수가 2인 에너지 상태. 형. 양자수 2. 물리 두 번들은 선준이. 자, 두 번째들은 선준이. 자, 양자수 2. 에이씨. 문제 책 중에 이 원으로밖에 없는데 이 원으로 표시해야지. 4분의 2원. 자, 3번 양자수가 가지는 에너지 중에는 선준. 그렇지. 드디어 좀 정신 차리고 있네. 아무 생각 없이 앉아가지고 그냥. 아이고야. 5번. 그림은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전이할 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광자 에너지 이온 투3를 표시한 것이다. 전자의 전이에 따른 에너지의 흡수와 방출력을 써보시오. 기억 보자. 기억은 높은 쪽은 흡수. 니은은 방출. 이것은 흡수. 자, 광자의 에너지 빛이에요. 광자가 이 1, 2, 3 크기를 비교해봐라. 자, 이 1과 이 2는 같음. 그렇죠? 이 3가 더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6번 그림은 수소의 선 스펙트럼 중 가시광선 영역에서 파장이 가장 긴 빨간색부터 차례대로 4개를 나타낸 것인데 오른쪽 볼게요. 빨간색. 그치? 왼쪽으로 갈수록 좁아집니다. 자, 오른쪽에는 빨간색이 몇 번으로 떨어지는 거다? 2번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치? 오른쪽에 있는 건 에너지가 더 적은 빛이야. 가장 적은 빛 에너지는 3번에서 2번이야. 그래서 빨간색은 3번에서 2번이 되고 왼쪽으로 갈수록 4번에서 2번, 5번에서 2번, 6번에서 2번 띠가 됩니다. 자, 1번 화살표 방향으로 갈수록 빛의 진동수는 점점 커집니다. 파장은 짧아지고 진동수는 커지고. 자, 2번 빨간색은 양자수가 몇인 궤도에서 몇인 궤도로 전이할 때 빨간색 빛은 3인 궤도에서 2인 궤도로 전이할 때입니다. 자, 150쪽에 2번 보호의 원자 모형. 그림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전자의 전이 기억 니은 디귿을 나타낸 것이고 표는 양자수에 따른 전자의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1번 기억 디귿에서 에너지의 방출과 흡수 여부를 쓰시오. 기억은 올라가고 있죠. 더 에너지 주니까 높은 쪽으로 가려면 흡수해야 돼. 흡수. 자, 니은과 디귿은 모두 방출. 자, 2번 기억 디귿에서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광자의 에너지를 쓰시오. 자, 이 1, 2, 3로 적혀 있기 때문에 양자수에 따라서 에너지가 차이만큼 구해보자. 기억. 자, 얘는 이 3 마이너스 이 2만큼을 흡수. 자, 니은. 자, 얘는 이 3와 이 3 마이너스 이 1만큼 방출. 큰 에너지에서 작은 에너지를 양자수가 클수록 높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높은 에너지에서 작은 에너지 빼주면 차이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거. 그렇죠? 어디로 가냐는 화살표는 중요한 게 아니라 에너지를 구할 때는 큰 에너지에서 작은 거를 흡수 방출로 표시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얘는 2번과 1번이니까 E2 마이너스 E1을 방출. 자, 3번 기억 디귿에서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광자의 진동수를 쓰시오. 어머나. 야, 요거는 절대 좀 고민이 된다. 이거 진동수나 진동수. 어머나. 자, 그러면은 에너지를 양변의 진동수를 구하려면은 H로 나눠주세요. 그렇지? 그러면은 진동수는 H분의 에너지가 되니까. 자, 기억 빛은 어디에서 어디에요? 기억 빛은 몇 번에서 어디더라? 3번에서 기억은 이 3번과 2번이죠. 그렇지? 그 에너지값 이 3 마이너스 이 2를 프랭크 상수 H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니은. 자, 니은의 에너지는 방금 계산했죠.
니은은 3번과 1번 차이예요. 그래서 이 3 마이너스 2원 이 에너지가 델타 H야. 이 녀석을 프랭크 상수로 나눠주면 된다. 지금 안 적니? 자, 디귿. 지금 뭐하지? 자, 디귿 세 번째.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데 이해 못하면 안 돼. 자, 디귿은 E2와 E1이기 때문에 E2 마이너스 E1을 프랭크 상수 H로 나눠준다. 자, 4번 빈출 선택지. 의외로 이거를 많이 못하더라고. 자, 1번 E1, 2, 3이다. 자, 거꾸로요. 양자수가 큰 E3가 에너지가 제일 크기 때문에 기억은 X. 니은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원자핵이 전자가 멀리일수록 전기력은 거리가 멀어지면 약해져요. N은 1인 궤도에서 가장 크다는 맞습니다. 자, 3번 전자 E1과 E2 사이에 에너지를 가질 수는 없어요. X. 자, 4번 기역에서 흡수하는 빛의 파장은 니은에서 방출하는 빛의 파장보다 길다. 자, 에너지가 작을수록 파장은 길어지게 되는데 기역과 디귿 중에서 기역의 에너지 차이가 더 작아요. 자, 디귿은 보다 아래쪽인 1번 궤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엄청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크면은 진동수는 크고 파장은 짧게 되는데 기역과 디귿 중에서 에너지가 적은 기역이 파장은 길고 진동수는 작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맞다. 자, 5번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는 니은에서가 니은과 디귿에서 진동수는 니은이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니은의 진동수가 더 커집니다. X 작다 X 크다가 표시가 되어야 되죠. 넘어가 볼까요? 페이지 153쪽에 6번. 자, 6번, 7번. 페이지 153쪽에 6번. 자, 그림은 부호의 수소 원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고 표는 양자수 N에 따른 전자의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은 기억 E1, 2, 3, E3가 제일 크다. 맞죠? 니은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받는 전기의 크기는 N은 1일 때가 가장 크다. 맞습니다. 자, 디귿 N은 1인 궤도에 있던 전자가 N은 2에서 1인 에너지를 갖는 광자를 흡수하면 N은 2인 궤도로 전이한다. 2번과 1번의 에너지 차이 흡수하면 1번에서 2번으로 갈 수가 있다. 맞는 말입니다. 이거 당연한 말이죠. 7번. 자, 전자가 N은 3인 궤도에서 N은 2인 궤도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빛의 파장을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잠깐만 뭘 구하지? 3에서 2번으로 파장. 자, 3번에서 2번. 그러면 에너지는 파장 람다는 그쵸? 델타 에너지분의 HC가 되니까 3번에서 2번은 E3 마이너스 E2가 되고 HC 요게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자, 그림은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N은 1인 상태에 있던 전자가 빛 A를 흡수하여 N은 2인 상태로 전이한 후에 저 빛 B를 흡수하여 N은 3인 상태로 차근차근 전이했습니다. 에너지 준위가 다른 쪽을 움직이는 걸 전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AB의 광자 에너지는 EA와 EB입니다. 자, N은 양자수이고요. 1번 전자가 N은 3인 상태에서 N은 1인 상태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광자 에너지는 EA 더하기 EB가 되겠습니다. 자, 2번 N은 1인 상태의 전자가 EA보다 작은 에너지를 갖는 광자를 흡수했을 때 전자의 전이 여부 전이 못함. 에너지에 해당 거기에 에너지에 해당하는 만큼만 흡수하는 것이지 보다 작은 에너지로는 흡수가 안 돼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흡수 못함. 자, 넘어가 볼까요? 몇 개 더 풀어주고 싶은데 저기 11번 154쪽에 11번 그림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EN과 진동수가 각각 FA, FB 광자는 빛이라고 보면 돼요. 방출하는 전자의 전이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인대로 고른 것은 기억 FA 보자. FA는 2번과 4번이에요. 4번과 2번의 에너지를 프랭크 상수로 나누면 진동수 FA가 될 것이다. 맞습니다. 자, 니은 E3-E2하고 E4-E3 중에서 누가 더 클까요? 자, 중요한 거는 이 차이값 중에 낮은 곳 있지, 낮은 곳. 첫 번째 E3와 2번 3번과 2번의 에너지 차이와
4번과 3번의 차이 중에서 3번과 2번의 에너 차이가 더 큽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이게는 작다가 X, 크다로 바꿔주시고 이거 누가 주는 것 같다. N은 3인 상태의 전자가 진동수 F, B인 빛을 흡수하면 N은 4로 당연히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숙제가 있어요. 페이지에 155쪽까지.